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강의 중에서 마지막 강의죠. 4차 산업혁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영혁신과 ERP에서 마지막 차세대 ERP 강의를 진행하고요. 순서는 차세대 ERP 개념과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차세대 ERP 핵심 순서, 내용 등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4차 산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자주 얘기를 합니다. 다보스 포럼 이후에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정보들이 경제, 사회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ERP도 웹 기반 ERP에서 클라우드 기반 ERP로, 그래서 기존에는 웹을 썼거든요. 여기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ERP는 디지털 기원, 인공지능,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부르죠. 예측 분석, 이런 것들 요즘에 말하는 신기술과 접목이 돼서 다양한 정보를 갖다가 좀 분석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세대 ERP 장점을 보시면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쵸? 옛날처럼 CD라든가 디스켓에 담아와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웹 기반이라든가 클라우드 기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쉽게 데이터를 이동하고 저장하고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만약에 이 클라우드라는 서버 자체가 손상이 되면 정보도 유출이 되고 유실의 가능성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잘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세대 ERP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와 예측 분석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또는 분석 기술이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ERP와 연계해서 생산 계획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실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는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ERP들이 생성되고 축적된 빅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간의 융합을 지원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ERP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세대 ERP 특징은 지금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에서 생산 자동화와 연계가 됐더라. 다양한 비즈니스 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더라. 전략 경영 등 분석 도구가 추가되어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 말고 뒷장에 나오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험 문제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가 클라우드라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자가 원하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구름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자료를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팅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응용체제, 저장장치, 유틸리티 등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만큼 골라서 내가 사용하고, 만약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장점은 직접 사용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고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손쉽게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좋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단점은 서버가 손상이 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데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개, SaaS, PaaS, IaaS, 요 세 개를 가지고 여기다 뭔가 하나를 갖다가 더 추가시키면 사지선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이 약자들이 중요합니다. 요 약자들, 요 S는 소프트웨어의 약자고요. 요 P는 플랫폼의 약자, 그 다음에 I는
인프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약자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더라. 어떻게 내느냐? 예를 들면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서비스. 결국에는 서비스를 물어보는 건데 소프트웨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4번이 하나 더 나왔다면요. 이렇게 제공이 된다. 뭐 만약에 문제 중에서 IT 인프라를 이용하여 그러면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답은 IaaS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이 개념 자체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약어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3개가 제공된다. 여기에 뭐 하나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면 그게 답이고 아니면 해당 항목들을 갖다 설명하면 그에 맞는 항목이 답이다. 추가적으로 클라우드 ERP 특징을 보시면은 클라우드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이 3가지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ERP는 지능형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서 ERP 진입 장벽을 낮췄어요. 기존에는 뭐 서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문 컨설턴트 도움 없이도 클라우드 ERP를 쓰다 보니까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졌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ERP는 디지털 지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머신러닝 등 예측 분석, 여러 가지 지능형 기술을 사용해서 즉각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클라우드 ERP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점, 단점 아까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장점, 단점은 크게 나오지는 않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서비스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특징입니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이런 기술이 융합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 생산 과정을 체계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융합이 되고 있고요. 시스템 확대가 되고 있다. 방금 얘기한 거죠. 자, 요것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해서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했던 게 한 8문제에서 9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지금 보시면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딱 알 거는 하나만 아시면 돼요. 시험 문제도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데이터.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데이터. 둘 다 감안해서 둘 다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파일이나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전자메일, 문서, 소셜미디어, 그 다음에 영상 자료 등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동시에 활용해서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만, 비구조화된 데이터만 이렇게 한정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종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ERP 문제를 좀 더 손쉽게, ERP뿐만 아니에요. 다른 자격증 문제라도 손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면 문제 풀 때 한정사가 나왔다. 내가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모르겠어. 근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내용은 모르겠는데 오직 뭐뭐만 뭐뭐에 하나여 뭐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얘는 뭐냐면 얘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답을 한정 짓는 거예요. 범위를 한정 짓는 거라 거의 내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문을 읽다 보니까 한정사가 나왔네. 오직 그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일 가능성이 거의 모든 자격증의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푸시다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 찍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런 한정사들이 보이네. 그러면 얘네들을 선택해 주시면 답일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컴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이 물어보더라고요. 찍는데 무슨 번호로 찍는 게 좋겠냐. 정말 모르겠으면 오늘 타고 온 버스 번호를 찍어라.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번호를 찍어야지 중간중간에 문제를 읽는다 해서 그 문제를 너가 처음 생각해온 그 번호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번호들을 찍는다고 하면은 그 문제 출제위원회한테 낚인다고 얘기를 하죠. 낚인 거다. 그러지 말고 처음에 집에 나설 때부터 오늘은 3번으로 찍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3번으로 찍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많이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렇게 한정사가 나오면 찍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제는 강의하다가 중간에 시험을 잘 보는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을 갖다가 좀 그 변수를 제거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가끔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ERP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물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류 이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공급망 관리부터 그 다음에 자재 창고 관리, 재고 관리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2급은 물류가 안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 물류 부분은 따로 빼가지고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무역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물류 무역 강의를. 그래서 무역 용어부터 무역에 대한 기본 내용들,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에서 나오는 국제 물류론에서 필요로 하는 뭐 기본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